자,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테마예요. 미분계수와 도함수 3단원. 이제 여러분들이 1단원, 2단원 하면서 이제 극한을 완전히 끝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미분, 본격적으로 이제 수투의 핵심 테마예요. 미분을 공부하게 될 텐데, 일단 3단원이라고 돼 있어. 여기 미분계수와 도함수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건 좀 쉬워.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미분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미분을 했을 때 그놈의 의미가 요런 의미가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는 아주 기본적인 단원입니다. 좀 쉬우니까 바로 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이게 되게 더럽게 생긴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더럽게 생긴 그림이 하나가 있다. 그냥 편의상, 설명의 편의상 선생님이 여기다가 fx를 이런 식으로 그려놨어. 그쵸? 그런 다음에 점을 2개 찍은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점을 2개를 콩, 콩 이렇게 2개 찍은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이 함수가 원래는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중간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관심이 없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지,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지, 이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는지 나 관심이 없다고. 중간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관심이 없다. 오직 우리는 뭐랑 뭐만 볼 것이다. A에서의 상태와 B에서의 상태만 볼 것이다. 지금 그게 바로 이 첫 번째 테마, 평균 변화율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중간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관심이 없어요. 처음과 끝만 보기로 마음을 먹은 거야. 굳게 마음을 먹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중간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관심이 없다고. 나는 요때의 상황, X가 A일 때의 상황과 X가 뭐일 때의 상황, B일 때의 상황, 딱 이 두 점에만 관심을 갖고 싶은 거야. 그쵸?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이 두 점을 그냥 편하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그치? 중간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관심이 없어요. 처음과 끝만 연결을 해서 요거를 이렇게 선분으로 연결을 했더니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얘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간 요놈이 A서부터 B까지 X의 값을 변화시키는 동안 요렇게 됐죠? A서부터 B까지 X의 값을 변화시키는 동안 Y의 값은 어떻게 변했을까? 이걸 묻는 것이 바로 평균 변화율 되겠습니다. 중간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관심 없고 처음과 끝만 가지고 X가 이만큼 변했을 때 Y는 어느 정도 변하니? 이걸 물어보는 게 바로 평균 변화율.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라는 뜻이야. X가 B-A만큼 변할 동안에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이 그림에서 이제 요놈의 값이 데이터가 이제 FA가 되고 얘가 FB가 되겠지. 왜? 나는 FX 위에서 지금 놀고 있으니까. 요놈을 집어넣은 함수값 얘가 바로 FA가 되는 것이고요. 요놈의 함수값 뭐라고요? FB가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그래 놓고 놨더니만 여러분들 요 길이 어떻게 구할 거야? 요놈의 Y값에서 요놈의 Y값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F의 B에서 누구를 뺀 거다. 그렇지. F의 A를 뺀 거다. 이렇게. X의 값이 중간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관심 없고. 그쵸? B에서, A에서 B까지, 즉, B-A만큼 X가 변할 때 Y는 얼만큼 변했니? 그쵸? 10초가 지났는데, 10만큼 갔대. 그쵸? 그럼 1초가 지났을 때는 얼만큼 갔겠니? 1만큼 갔겠니?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 X의 값이 B-A만큼 변할 동안에 Y의 값이 이만큼이 변했다는 얘기는 X가 1만큼 변할 동안에는, 그쵸? 1만큼 변할 동안에는 Y는 얼마만큼 변하겠습니까? 라는 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 오케이?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그냥 간단하게, 이거분의 이거다. X가 이만큼 변할 동안에 Y는 이만큼 변했다. 다른 말로 요 파란색 선분의 요 파란색 선분의 기울기, 요 기울기가 바로 함수에서는 평균 변화율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중간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관심 없어. 처음과 끝만 연결해서 기울기를 만들었더니 그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된다? 평균 변화율이 된다. 좀 편하게 선생님이 평변 이렇게 얘기할게요. 평균 변화율, 평변. 그러니까 두 점을 연결해서 기울기를 만들었더니 그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라는 의미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 되겠습니다. 알겠죠?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아주 쉬운 얘기였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그 다음 내용에 이런 얘기들이 좀 써있네요. 이렇게 세모 표시. 이 세모를 그냥 읽을 때 여러분 증가량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X의 증가량 그리고 Y의 증가량 이렇게 읽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약간 고급 표현을 써가지고 델타 X, 델타 Y 이렇게 읽어줘도 됩니다. 알겠죠? 뭐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용어가 그런 용어가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지.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함수 y는 fx에 대하여 a부터 b까지, 다른 데는 보지 말고 a부터 b까지만 보래요. 그 안에서만 보래요. 그 안에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간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관심 없어요. 처음과 끝만 연결해서 무엇을 만들어주세요? 기울기를 만들어주세요. 그게 바로 평균, 이런 얘기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x가 변화할 동안 y는 얼마큼 변했니?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 그래프에서는 b-a분의 fb-fa가 되는 거야. 오케이?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냥 처음과 끝을 연결해서 기울기를 만들었더니 그 기울기가 이제 뭐가 된다? 새로운 용어,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평균 변화율 어렵지 않죠? 이 중간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관심이 없다고요. 처음과 끝만 연결을 해서 기울기를 만들어주면 그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다. 뭐 이런 용어 정리, 간단한 용어 정리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런데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인데 이걸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한번 해줄게요. 자, 여기서 요놈의 값이 a고요, 요놈의 값이 b고요. 그 a를 집어넣은 함수값은 당연히 fa, 그쵸? b를 집어넣은 함수값은 당연히 fb라고 써야 되는데 내가 지금부터 이 b라는 놈을 요딴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은 아까 x의 변화량이라고 해가지고요, 그걸 우리가 델타 x라고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요, 그쵸? 그럼 아까 이 길이가 아까 뭐였냐면 b-a였죠? 그쵸? b에서 a를 빼주면 그게 바로 델타 x가 되는 거니까 이걸 델타 x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b라는 놈을 지금부터 a 플러스 델타 x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 다음에 그냥 이걸 b 자리에 넣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a 플러스 델타 x라고 한 거지. 그럼 얘가 이제 fb가 아니라 f의 a 플러스 델타 x가 되는 거고, 아까랑 똑같이 중간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처음과 끝만 연결해서 무엇을 만들었을 때, 그렇지, 이렇게 직선을 만들었을 때 그놈의 기울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고요. 그 평균 변화율은 그냥 기울기 구하면 되죠. 뭐 이렇게 어떻게 한 거예요? x분의 y,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그러니까 분모는 그냥 델타 x가 돼버리겠죠. 이렇게 됐죠? 그리고 분자는 이제 여기서 이걸 빼주는 결과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b-a분의 fab-fa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개념을 적용시켜서 그대로 눈에 보이는 b 자리에다가 이 내용을 집어넣었더니 이런 식이 만들어졌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편해. 이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아니야? 졸라 중요하지. 졸라 중요한데 이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심도 있고 뭔가 더 파헤칠 이야기가 없나? 라고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쵸? 그냥 단지 평균 변화율은 뭐다?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다. 근데 그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A, B만 가지고 순수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처럼 어떤 델타 X라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평균 변화율이 그냥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다. 이것만 알고 넘어가면 되지 뭐. 여기서 뭐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됐죠?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인데 표현하는 방법이 양쪽 끝점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B와 A의 어떤 관계를 이용해서 얘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델타 X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더라. 이렇게 좋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요 갑자기 이게 궁금했던 거야. 평균 변화율을 먼저 알겠거든?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있으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란 말이야. 근데 옛날 사람들이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야. 어떤 한 포인트, x가 a일 때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직선을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럼 직선을 만들려면 점이 두 개가 필요한데 얘는 점이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쵸?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지 사람들이. 요때의 기울기가. 오케이? 요때의 기울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순간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이 점에서 순간적으로 얘가 뭐 하려고 노력하니?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요때의 기울기를 사람들이 순간 변화율 이렇게 이름을 줬고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했냐면 미분을 몰랐던 거야.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미분을 몰라서 극한은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극한의 개념으로 이 점에서의 순간적인 기울기를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직선이라는 놈은 점이 두 개가 있어야 만들어지잖아. 그치? 근데 지금 점 하나만 가지고 직선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점을 하나 찍어. 점을 하나 찍고 기울기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니까 이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아니잖아. 그쵸? 그런데 극한의 개념을 알고 있었던 옛날 사람들은요, 이 점을 천천히 한없이 무한히 이 점으로 가까이 보내보는 작업을 한번 해본 거야. 그럼 점이 여기 있던 점이 일로 오게 되면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것이고요. 점이 여기 있게 되면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점이 더 가까이 오면 점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것이고요. 점이 또 더 가까이 오면 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계속 기울기를 변화시켜 본 거지. 누구를 가만히 고정시켜 놓고, 이 점은 가만히 고정시켜 놓고, 기준이 되는 요 점은 가만히 고정시켜 놓고 어떤 의미의 점을 점점 A로 가까이 보내본 거야. 이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야. 이 점은 가만히 고정을 시켜 놓고 요 놈을 한없이 어디로, 그치? A라는 포인트로 한없이 곡선을 따라서 가까이 보내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겠니? 마치 이 A에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까지 오겠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요거 바로 옆에 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기울기를 만들어 본 거지. 그치? 이 기울기가 마치 뭐랑 똑같다. 이 한 포인트에서의 순간적인 기울기랑 같아진다. 점점점 글로 갈 것이다 라는 개념을 쓴 거야.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여기 점이 하나가 여기 있거든? 여기 있는 점을 한없이 일로 가까이 보낸대. 근데 이 두 점이 완전히 포개지면 되니 안 되니? 그러면 또 안 되잖아. 이 점이 완전히 포개져 버리면 그러면 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직선이 안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점을 한없이 가까이 보내서 바로 이 옆에 딱 오도록 하는 그 작업까지만 해야 직선이 만들어지겠죠. B가 A일 때의 상황이 아니라 이 B가 정말로 A의 옆에 완전히 가까이 가서 바로 옆에 딱 올 수 있는 상황까지만 딱 돼야, 그래야 점 두 개가 있는 거고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극한인데 B를 정말 A로 똑같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B를 한없이 어디로 가까이 보내는, 그치? A로 보내는 작업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A에서의 순간적인 기울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한 점에서의 순간적인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두 점을 가지고 이렇게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먼저 만들어 놓고 여기 있는 B를 점점점 어디로 한없이 가까이 보내서 A한테 한없이 가까이 보내서 이 A에서의 순간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자.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극한, 리미트. B를 A로 가까이 보낸다. B랑 A랑 완전히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B를 정말 한없이 A로 계속 가까이 보내보라고요. 그쵸? 요런 느낌으로 극한을 걸어주면 얘가 A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고 그걸 기호로 프라임이라고 정의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옛날 사람들이. 됐죠? 내가 한 게 아니야. 옛날 사람들이 F'이라고 정의를 했다고요. 읽을 때는 얘를 F'이라고 읽고 F'이다.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리고 얘를 읽을 때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는데 읽는 방법은 그냥 F'이다 이러면 되고요. 얘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X가 A일 때, 뭐 A일 때도 괜찮고 A에서 이런 거 다 괜찮은 말이에요. 알겠죠? 순간적인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미분계수, 미분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죠. 다 같은 말이야. 미분계수, 이것도 다 같은 말이고요. 또 뭐도 가능하냐면 접선의 기울기, 그 포인트 X가 A일 때, X는 A에서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모두 다 같은 표현이다. 그리고 그걸 구하는 방법이 극한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주면 된다. 근데 요거를 배웠잖아요, 여러분. 요거 배웠잖아요. 요거 뭐야 이거? 평균 변화율. 평변.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평균 변화율, 두 점을 가지고 만든 기울기에서 극한의 개념을 쓰면 어떤 한 포인트에서의 순간적인 상황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균 변화율을 알면 그 평균 변화율에다가 뭘 걸었을 때, 극한을 걸었을 때 그게 뭘로 바뀐다? 순변 이렇게 바뀐다 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 식은 외워야 됩니다. F'A를 구하는 방법은 리미트 B가 A로 가까이 갈 때 B-A분의 FB-FA다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근데 보통 B 대신에는 X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야. 일반적인 거. 항상 그런 건 아니야.
문제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주는 것보단 이렇게 주는 걸 좀 더 선호해요. 왜? 우리 X 좋아하잖아. A, B만 있는 식보다는 X가 섞여 있는 식을 좀 더 좋아하거든, 출제자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B 대신에 X를 집어넣은 거야. 눈에 보이는 B 대신에 X, 그러니까 문자 바꿔치기 해준 거야. 그러니까 B를 A로 보내는 극한을 X를 A로 보내는 극한으로 만들고 싶으면 B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이 X를 집어넣었다는 그런 느낌이거든. 그렇죠? 그럼 B에다가 백날 X를 집어넣어봐라. F'A는 변하지 않겠죠? 이 식에다가 눈에 보이는 B에 X를 집어넣어서 요렇게 X를 A로 보내는 극한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F'A라는 놈을 요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놈의 형태가 되게 귀엽잖아. 분모가 X 빼기 A가 있잖아. 그쵸? 그럼 분자도 참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fx에서 fa를 뺀 요 형태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왜?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라고요? 기울기에서부터 출발한 거기 때문에 분모에는 x의 변화량이 들어가고 분자에는 y의 변화량이 들어가면 좋으니까 y의 변화량이 뭐야? 바로 f라는 함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모에는 x 값들이 들어가고 분자에는 함수 값들이 들어가면 된다는 걸 조금 인지하고 있으면 이거 안 헷갈립니다. 알겠죠? 분모에는 x-a가 있어. 그럼 분자에는 fx-fa가 있었으면 참 좋겠구나라는 약간 요런 느낌으로 문제를 개념을 좀 숙지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또 똑같은 얘기야.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평균 변화를 표현하는 방법이 얘 말고 B와 A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뭐도 있었어요? 요렇게 델타 X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었죠? 얘도 같은 원리지 뭐. 평균 변화율이 있었는데 그 평균 변화율에다가 뭘 걸었을 때, 그치? 리미트를 걸었을 때 그때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순간 변화율이 만들어진다고. 근데 이 식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A라는 놈을 B라는 놈을 A라는 놈에다가 델타 X, B라는 놈은 A에다가 X의 변화량을 더해준다. 요렇게 기억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원래 이 앞에 있었던 PPT에서는 B를 A로 보내는 극한이었지? 그럼 B를 A로 보내는 극한을 쓰겠다는 얘기는 얘 A 가만히 있으니까 얘를 어디로 보내는 극한을 쓰겠다는 얘기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쓰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고 평균 변화율을 뒤에다가 델타 X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것도 역시 F'A가 되는데 이렇게 수학 문제에서 이렇게 델타 X라는 기호를 잘 사용하진 않아요, 고등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얘가 너무나도 꼴보기 싫었던 거죠. 근데 극한 시간에 배웠잖아. 바로 치환 극한. 문자 바꿔치기라는 거 배웠잖아. 여기서도 B라는 놈을 B라는 놈을 X라는 놈으로 문자 바꿔치기 할 수 있었죠. 치환 극한 할 수 있었죠. 얘도 똑같아. 델타 X라는 놈을 가볍게 또 다른 문자로 변환을 시킨 거야. 그걸 일반적으로 H라는 문자를 좀 씁니다. 그래서 보통 델타 X 대신에는 H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 또 일반적이다.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알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델타 X라는 표현보다는 H라는 기호를 많이 쓰고 그걸 문자 바꿔치기를 통해서 델타 X를 H로 바꿔치기 해주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만들어진대요.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E. 이건 여러 번 여러분들이 쳐다보거나 아니면 여러분 읽어보면서 계속 머릿속에 박아야 돼. 마치 뭐처럼 한 단어처럼 머릿속에 박아버려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F'A를 표현하는 방법이 얘 말고도 얘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돼. 한 번만 연습해볼까? F'A를 구하고 싶다. F'A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미분법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미분법을 아직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하게 뭐만 이용하면 정의, 데피니션 이 정의만을 이용해서 F'A를 구하고 싶을 때는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X를 A로 보내는 극한으로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 H라는 놈을 0으로 보내는 극한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X를 A로 보내는 극한일 때는 X와 A가 전부 다 섞여 있는 이런 기울기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H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일 때는 분모에 H가 있고 분자에는 A 플러스 H를 집어넣은 함수값에서 그쵸? A를 집어넣은 함수값을 빼주면 된다. 외워줘야 돼요. 둘 다. 눈에 익숙하게 만들어놔야 된다고. 근데 처음에 미분을 공부하는 애들 중에서 이런 애들이 있어. 선생님 근데 저 이거 안 해올래요. 왜? 아니 어차피 여기서 이걸로 넘어가는 과정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지. A라는 놈이요. X라는 놈이요. A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더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치환을 해주시면 얘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선생님.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얘가 외워지게 되고 맨날 이 짓거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아서 스스로 외우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린 외우자는 거야. 외우자는 거야. 그냥 지금부터 외우자는 거야. FA를 표현하는 방법은 극한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그냥 두 개를 단어처럼 외워버리는 거야. 문제를 풀 때 이런 형태로 문제를 줄 수도 있지만 이런 형태로 문제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부터 그냥 외우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옛날 사람들은 미분을 몰라. 지금 나 미분 하나도 설명한 거 아니야. 미분이라는 요 기호, 이 프라임이라는 기호를 썼고 용어 자체에서 미분계수라는 말을 썼지만 아직 여러분께 미분이라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려주진 않았어요. 그쵸? 단지 어떤 포인트,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 평균 변화율을 이용해서 어떤 한 포인트에서의 순간적인 기울기를 지금 간단하게 설명한 것 뿐이야. 미분을 이용하지 않고 옛날 지식, 극한만을 이용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다. 됐죠? 일단 그 얘기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식에 좀 익숙해져야 되잖아. 아직 미분을 공부하기 앞서서 요 형태의 요 F'의 A에서의 미분계수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요거 써놓을게요 그냥. 이렇게 딱 써놓고 지금부터 연습이라는 걸 좀 해볼게요. 테마 3번에 보니까 리미트를 미분계수로 전환하기 이렇게 돼 있네. 그쵸? 극한식을 만났을 때 그놈을 미분계수, 즉 프라임으로 전환하기 이런 문제야. 몇 개 좀 연습해 보면서 몇 개 좀 연습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훈련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F'1은 이다. 좋네요. 근데 이놈을 딱 보니까 F'1을 이용해서 요놈의 값을 구해야 되는 문제인가 봐. 그쵸? 근데 극한이야. 그럼 극한 계산하듯이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극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미트를 만나면 적용을 먼저 시키라고 했고요. 적용을 시켰더니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또 적용을 시켰더니 분자도 어디로 가? 0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극한 문제에서는 F라는 함수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계산을 해서 뭐 범인을 이렇게 약분을 한다거나 해서 0분의 0코를 탈출을 하죠. 근데 얘는 지금 F라는 식을 아예 주질 않았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얘는 일단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따로 처리할 수 있는 놈은 따로 처리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을 일단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렇게 합차는 제곱차 형태로 먼저 바꿔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x를 1로 보내는 극한을 여기다가 적용시키면 얘 얼마예요? 이거 2죠? 자, 2라는 놈은 분모에 2가 이렇게 있대. 그럼 얘 따로 처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따로 처리해 주는 거야. 2분의 1로. 그러니까 x 플러스 1을 앞으로 보내버린 거야. 리미트를 걸어버리면서. 하지만 뒤에 있는 놈, 요 놈은 따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x를 1로 보내면 얘가 어디로 가까이 가니? 0으로 가까이 가잖아. 지금 얘가 0분의 0꼴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변형을 하고 있는데 얘가 0으로 가까이 가는 요 놈을 어떻게 따로 처리할 거야? 부정형에 영향을 주는 놈이니까 따로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얘는 그냥 써놓는 거죠.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분자에 있는 놈은 f라는 함수를 모르는데 뭐 더 이상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봐요. 이렇게 식변형을 다 하고 났더니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마치 뭐처럼 한 단어처럼. 오케이? x를 a로 보내고 있는데 x-a가 분모에 있고 그 다음에 fx 빼기 fa가 분자에 있네요. 이걸 사람들이 f'a의 정의라고 부르고 지금 여기서의 a는 얼마? 1이니까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겠죠. 요놈은 f'1이다.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지? 아, 요놈이 f'1이구나. 분모에 x 빼기 1이 있으니까 분자에도 참 fx-f1이 있었으면 좋겠네라는 그 느낌 가지고 혹시 리미트 x를 1로 보내나? 1로 보내고 있네요. 따라서 f'1의 정의구나. 이걸로 가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f'1을 뭐라고 줬어요? 2라고 줬잖아. 그럼 2에다가 뭘 곱하니까? 2분의 1을 곱하니까 최종적인 결과는 얼마다? 그렇지.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네. 됐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바로 다음 문제 한번 보자. 보기 한번 보자.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일단 안전장치를 줬어. 자, 미분이 가능하다는 표현은 또 이제 뒤에서 개념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한번 할 텐데요. 일단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안전장치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1번, 요 보기 1번에 있는 요 문제를 값을 계산을 하지 말고요. 값을 계산할 수는 없지.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았으니까 a와 fa와 f'a를 써서 나타내세요. 이렇게. 이걸 계산을 했을 때 저놈들 세 놈이 여러분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극한 계산을 처리해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자마자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걸로 가야지.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요것이 얼마? f'a다.
이 정의를 사용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죠. 딱 보자마자 얘가 이걸 변형했다는 느낌을 받았잖아. 그치? 그럼 그대로 이걸 옆에 써놓고, 외운 사람들은 안 써도 되고요. 아직 외우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옆에 써놓고 그대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매우 쉬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분모에 h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보니까 f에 a 플러스 h가 일단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그러면 참 이놈 뒤에 얘가 말고 누가 있었으면 좋겠네. 그렇지. 아이고 요놈 뒤에 참 얘가 있었으면 좋겠네 라는 생각을 그냥 하면 됩니다. 오케이? 참 얘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지금 FA를 뺀 거잖아. 그치? 그럼 FA를 더 해줘야지. 깔끔한 뒤처리. 이걸 한 번 빼줬으니까 한 번 더 해줘야 원래 문제를 이렇게 훼손시키지 않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 놓고 나서 뒤에 마이너스 F에 A 마이너스 H가 있었으니까 그것까지 써주시면 깔끔하게 식을 변형한 겁니다. 그랬을 때 요렇게 앞에 있는 놈, 요렇게 하트 공식 한 사발이 쓸 것이고요. 요렇게 뒤에 있는 놈, 요렇게 뒤에 있는 놈 깔끔하게 하트 공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놈 요렇게 하트 공식을 써버리면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 F에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에 자 이렇게 될 것이고요.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얘를 빼는 것보다는 여기서 얘를 빼는 게 좀 더 좋으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끄집어 낼게요. 여전히 분모는 H분. 이번엔 빼는 순서가 바뀌었겠죠. H 마이너스로 끄집어 냈으니까. 자 이런 느낌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니? 자 그래 놓고 슬쩍 봤더니 여기가 이제 A 플러스 H면 참 좋은데 여기가 A 마이너스 H니까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를 이 안으로 집어넣어서 얘를 마이너스 H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요놈을 딱 보자마자 뭐 하고 싶어야 되냐면 얘가 A 마이너스 H가 아니라 A 플러스 H였으면 좋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H라는 요놈을 재빨리 T라는 문자로 치환해버립니다. 치환극한을 쓰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T도 역시 어디로 가까이 가겠니? 그쵸? 0으로 가까이 가겠죠? 그런 다음에 눈에 보이는 마이너스 H를 전부 다 T로 바꿔버리면 T분의 F에 A 플러스 T 마이너스 FA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치환극한을 통해서 요렇게 극한식을 만들어냈는데 여러분 얘가 뭐야? 이게 바로 F 프라임 A죠. 아이 선생님 H가 아니라 T잖아요. 아이 자식들아. 여기서 또 우리 극한 시간에 열심히 배웠잖아. 치환극한도 쓸 수 있지만 문자 바꿔치기라는 걸 쓸 수 있다고 했어. 문자 바꿔치기는 눈에 보이는 H를 여러분들이 하트로 바꾸고 눈에 보이는 H를 다 하트로 바꾸면 끝이야. 얘도 역시 F'A랑 똑같은 의미를 갖는 거죠. 눈에 보이는 하트를 T로 바꾸고 눈에 보이는 하트를 T로 바꿔도 여전히 F'A라고 있잖아. 문자 바꿔치기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T라는 놈을 여러분들이 다시 H로 이렇게 문자 바꿔치기를 했다고 생각하면 이게 결국 F'A랑 똑같은 의미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놈을 열심히 계산했더니 F'A가 된 것이고요. 앞에 있는 놈은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어머 F'A겠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앞에 있는 F'A와 뒤에 있는 F'A 두 놈을 더하니까 답은 얼마야? 그치? 2배의 F' 자 A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게 지금 이 보기 1번 요 놈을 풀이하는 완벽한 방법이에요. 완벽한. 하나도 빠짐없이. 그 깨알같이 여기서 이걸로 넘어가는 과정까지 다 설명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풀 때마다 이 짓거리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없거든 이거. 맨날 이 짓거리를 할 수 없단 말이야. 이거 엄청 쉬운 건데 이걸 할 때마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요? 정말 죽고 싶죠? 그래서 계산 스킬이 있습니다. 계산 스킬을 알면 이놈을 보자마자 바로 1초 만에 답을 낼 수가 있어. 계산 스킬이 뭔지 보여줄게요. 계산 스킬은 뭐냐면 일단 문제에서 확실하게 요 얘기가 있어야 돼.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F'A라는 걸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런 안전장치가 걸려있는 문제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만나게 됐으면 그냥 보자마자 F'A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 얘가 뭐 결국 F'A라는 놈을 이렇게 변형했겠지 라고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그냥 아 얘가 F'A겠지 약간 요 느낌. 그런 다음 마지막에 계산을 하나 해주시면 되는데 무슨 계산이냐면 H 앞에 뭔가가 이렇게 걸려있죠. 여기 앞에는 사실 1이 걸려있는 거고 이 앞에도 플러스 1이 걸려있는 거고 이 뒤에는 이제 마이너스 1이 이렇게 걸려있는 거잖아. 개수들 보이죠?
H 앞에 걸려있는 개수들, 이 개수들만 따로 연산을 한번 해줘. 개수들만. 그러면 분모에는 1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분자에는 1이 일단 있고요. 요 가운데 요거 연산하라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 놈을 계산하면 얘가 얼마라는 사실을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했었던 그 정석적인 방법 말고 이 계산 스킬을 사용해서 2배의 F'A다라고 그냥 말하면 됩니다. 선생님 이거 서술형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서술형에서 이거 안 나와. 서술형에서 이거 구하라는 문제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설령 이게 있다 하더라도 채점 기준이 안 들어갈 거야. 이걸 보자마자 2배의 F'A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아마 감점 대상이 아닐 겁니다. 아시겠죠? 아, 근데 선생님마다 좀 다르겠죠? 물어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날에 물어보면 안 되고.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선생님 근데 이게 서술형에서 나왔을 때 제가 이걸 그냥 이렇게 쓰면은 이게 감점의 대상이 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아니야, 뭐 이 정도는 그냥 해도 돼. 이건 감점, 채점 기준표에 안 들어가. 그러면 되는 거고. 근데 학교 선생님이 아니야. 너 임마 이렇게 누가 학원에서 배운 거 이딴 거 학교에서 쓰라는 거야. 제대로 임마 정석으로 풀어. 하면 정석으로 푸시면 되는 거고요. 어려운 거 없죠. 물어보시면 되죠. 혼자 끙끙 혼자 속으로 알고 있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바로 한번 가보자. 선생님 다음 거 이것도요. 아까처럼 식변형 안 하고 스킬 써도 돼요? 네, 스킬 써도 됩니다. 스킬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요걸 풀기 전에 요거 먼저 해보면 좀 편할 것 같은데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에 A 플러스 여기 2H 한번 해볼게요. 2H 요렇게 자 이제 이런 걸 만나도 이제 공짜야. 딱 보자마자 어머 F'A겠지 이러면 돼요. 자 식변형 하는 방법은 여러분 책에 다 써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서 하면 되고 일단 스킬을 알려줄 거야. 이걸 딱 보자마자 이제 F'A겠지 이러면 된다니까. 그래 놓고 나서 한 번만 더 계산하자고요. H 앞에 걸려있는 개수 1, H 앞에 걸려있는 개수 2. 뒤에는 없네요. 그러니까 1분의 2만 한 번 더 계산해서 얘가 2배의 F'A가 된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주 초스피드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근데 이번에는 얘가 조금 달라. 얘랑 약간 얘 형태가 달라요. 하지만 괜찮아요. 얘를 보자마자 바로 외치세요. F'A겠지. 이렇게. 괜찮나요? 그런 다음에 H 앞에 있는 개수를 부르라고 했는데 선생님 여기가 H제곱이잖아요. H 앞에 개수가 어디 있어요? H가 없는데 이걸 H와 H를 곱했다고 생각을 해주면 H 앞에 있는 개수가 여기는 1이네요. 여기는 H네요. 이렇게. 됐죠? 그럼 H를 앞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란 얘기지. H 앞에 있는 개수. 근데 리미트는 계속해서 효력을 발휘할 거 아니야. H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은 심지어 여기도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H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걸어버리면 얘가 무슨 짓을 하든지 관심 없이 그대로 H가 0 되면서 0이 돼버리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렇게 0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어. 이건 역시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이걸 딱 보자마자 F'A겠지 라고 말한 다음에 H 앞에 걸려있는 개수만 한 번 더 연산을 해주면 아주 빠르게 답을 낼 수 있고요. 이건 채점 기준에 거의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거 만날 때마다 식변형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놈 한번 해보자. 요놈. 자, 이놈도 똑같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 딱 보자마자 F'A겠지. 이건 약간 위험하지. 왜? 분자 자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근데 이놈도 여러분들 흥분할 필요가 없잖아. 그걸 딱 보자마자 그냥 뭐 하고 싶니? 분자 인수분해 하고 싶지 않나요? 나 인수분해 하고 싶은데. 그럼 분자 인수분해 하면 한 번은 얘를 뭐 하겠니? 그렇지, 더하겠지. 한 번은 얘를 더해주는 작업을 먼저 했고요. 그런 다음에 한 번은 요놈을 빼주는 작업을 해줄 거야. 이렇게.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여기 4H가 그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둘 중 아무 데나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근데 왜 뒤에다 걸었냐? 앞에다 걸어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앞에다 걸어봤자 뒤에다 거는 효과랑 똑같이 될 거야.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극한을 만났는데 이게 무지막지해 보이니까 일단 적용이라는 걸 시켜볼게. 적용을 시키면 H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여기다가 적용시키면 얘가 FA가 되거든. 얘는요? FA가 되네. 자, 둘이 더하면요? 2배의 FA가 되네요. 이렇게. 따로 처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거 따로 그냥 처리하면 돼, 이거. 2배의 FA잖아. H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걸면 얘가 2배의 FA예요. 선생님, FA가 0이면 어떻게 해요? 뭔 상관이야. 얘가 0이면 0인 거지, 그냥.
그치? 분모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얘는 그냥 2배 FA다. 이러면 된다고.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런데 요놈에다가 리미트를 걸어봤더니 이거 아까 앞에서 했잖아. 그쵸? 얘는 분모가 0으로 가죠. 얘도 이게 걸어보면 FA에서 FA를 빼니까 분자도 0으로 가네요. 이게 0분의 0꼴이란 말이지. 그래서 요놈을 부정형 처리해주면 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방금 했잖아요. 보자마자 얘는 뭐일 것이다. F'A겠지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됐죠? 그런 다음에 H 앞에 걸려있는 계수 요놈을 연산해주면 되니까 분모는 4구 분자는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요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깔끔하게 계산이 돼서 2분의 1 F'A가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이식 요놈 결과물 두 놈을 뭐 하라고 했어? 곱하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2분의 1과 2가 없어지면서 FA와 F'A를 곱한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쵸? 요런 느낌으로 깔끔하게 3번 보기도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4번 보기. 이 4번 보기는 이제 나중에는 또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풀기도 합니다. 4번 보기 같은 경우에. 엄청난 고급 스킬을 사용하는데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를 좀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도 똑같아. 얘는 뭐냐면 보자마자 지금까지는 다 H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이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X를 A로 보내는 극한이 있네요.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자, 이놈을 만나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X-A를 분모에 써놓는 거야 이렇게. 됐지? 그런 다음에 분자에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래, 요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식변형을 해야 돼요. 스킬이 조금 부족해 이거는. 스킬이 조금 없어요. 여기서 써놓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게 좋으면 이걸로 맞춰도 돼요. 그리고 이게 좋으면 이걸로 맞춰도 되는데 보통 이제 fx 앞에 a가 걸려 있으면 요렇게 맞춰주는 게 좋겠죠. fx 앞에 그냥 a를 곱해주기만 하면 되겠네.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은 뭐 했냐면 afx를 쓴 것까진 괜찮은데 afa를 뺐잖아. 근데 afa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걸 여러분 마음대로 빼는 효과니까 뒤에다가 afa를 이렇게 더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깔끔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xfa를 끝까지 써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식변형이 된 거죠 뭐. 그런 다음에 하트 공식을 쓸 거야. 앞쪽에서 한 사발이 그리고 뒤쪽에서 한 사발이 이렇게 됐죠? 앞쪽에서 한 사발이 하트 공식을 쓰면 조금 스피드를 좀 붙이면 얘가 a인 상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x-a분의 f의 x-fa 이렇게 될 것이죠. 이렇게 됐죠? 그리고 플러스 리미트는 극도로 자유롭기 때문에 리미트를 뒤쪽에다 이렇게 걸어주겠습니다. 걸어주시면 x-a분의 위에는 자, 얘 같은 경우 여러분 뭐 하고 싶니? fa로 이렇게 묶고 싶지 않니? 이렇게 난 묶고 싶은데 이렇게 묶어버려. 여기도 fa가 있고 여기도 fa가 있으니까 자, 묶어버리면 이 뒤에가 이렇게 되죠. 괜찮죠? 여기까지 됐죠. 그때 리미트는 또 극도로 자유롭기 때문에 여기다가 백날 걸어봤자 얘는 a잖아. 가만히 있는 거고 여기다가 리미트를 걸어버리면 얘가 뭐의 정의야? 그렇지, 얘가 f'A의 정의니까 f'A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선생님 이거 뭐예요? x를 a로 보내는 극한을 걸면 얘는 그냥 뭐야? 그냥 fA야.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요놈이 지금 0분의 0꼴인데 극한 시간에 얘네들이 약분된다는 거 알고 있죠? 배웠죠? 약분이 되고 나면 뭐가 남냐면 마이너스 1이 남겠죠. a-x와 x-a는 약분을 하고 났을 때 마이너스 1이 남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극한 계산 끝났네요.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fa가 되겠죠. 이렇게 됐지? 앞에 있는 놈은 a, f'a가 되겠네요. a, f'a 이렇게 두 식을 더하라고 한 거니까 이렇게 더해준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계산을 했더니만 이렇게 좀 값이 좀 더러웠지만 나름 깔끔한 답이 나왔죠. FA와 A와 F'A를 써서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아직도 안 끝났어? 다섯 번째 다섯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식변형만 잘해주면 되고요. 나중에는 여기서 엄청난 고급 스킬을 써서 이것도 안 해. 이것도 안 하는데 지금만 조금만 연습을 해보자는 거죠. 자, 얘도 똑같은 원리인가요? x를 a로 보내는 극한을 걸었을 때 분모가 지금 x-a가 있으니까 분자에도 참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렇지, fx-fa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fx 앞에 걸려있는 계수 x제곱을 한번 맞춰주자. 이렇게. 그럼 실제로는 x제곱 fx를 쓴 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있으면 안 되는 놈 마이너스 x제곱 fa를 했죠. 그러면 플러스 x제곱 fa를 뒤에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뒤에는 a제곱 fa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똑같아. 하트 공식 앞에서 한 사발이 뒤에서 한 사발이를 써주면 좀 암산을 할게요. x를 a로 보내는 극한을 여기다 걸면 a제곱이 될 것이고, 요렇게 뒤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주면 얘가 f'a의 정의니까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있는 놈을 계산할 때도 fa로 또 묶어주시면 남는 것이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될 것이고, 분모에 x 마이너스 a가 있었으니까 또 약분이 되면서 남는 것은 x 플러스 a만 남았을 텐데, 0분의 0꼴 탈출했으니까 안심하시고 x를 a로 보내는 극한을 그대로 걸어주시면, 그쵸? fa 유지되고 2a가 되겠네요. 따라서 2a라는 놈의 fa를 곱해준 걸 이렇게 둘이 더해주면 되겠죠. 됐죠? 이제 스피드가 조금씩 붙고 있죠. 6번, 아이, 똑같아요. 아이, 똑같아요. 거의 똑같죠? 똑같이 한번 해보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모에 x-a가 있어요. 뭐 극한이 있어요. x를 a로 보내는. 자, 이 상태에서 분모에 x-a가 있으니까 분자에도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지. fx-fa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fx 앞에, 이번엔 fx 조심해야 돼. fx 앞에 뭐가 걸려있니? 마이너스 a 3승이 걸려있으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 a 3승을 써주죠. 이렇게.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a 3승 fx 요거는 괜찮아. 근데 요 뒤에 거는 있으면 안 되는 놈인데 여러분들이 한 거니까 깔끔하게 뒤처리. 실제로는 더한 거야. a 3개 fa를. 그러니까 빼줘야죠. a 3개 fa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가 x의 3승 fa. 역시 또 똑같은 이야기죠. 빛의 속도로 암산해보면 여기다가 리미트를 걸어버리면 f'a가 될 것이고, 앞에 마이너스 a 3승이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a 3승의 f'a.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놈도 똑같이 fa로 여러분들 얘를 묶어주실까요? fa로 얘를 묶어버리면 x의 3개에서 a의 3개를 빼는 형태가 될 텐데, 분모에 있는 x-a와 이게 약분되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3차짜리 공식이니까 약분을 해버리고 나면 남는 것이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그럼 0분의 0꼴을 탈출하고 났으니까 요거랑 요것만 남은 상태에서 x를 a로 보내는 극한을 걸어버리면 a제곱 a제곱 a제곱이니까 3배의 a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3배의 a제곱의 fa가 그대로 뒤에 계산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조금 식이 좀 더럽지만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줄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두 번째 테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분이라는 걸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잠깐 쉬세요. 자, 이번에는 개념 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도함수예요. 도함수. 네, 도함수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f'x 있죠? f'x라는 그 말의 중국말이야, 중국말. f'x는 중국말로 도함수 이렇게 뭐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도함수의 정의라고 해가지고 이제 f'x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니? 많이 본 거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f'1을 구하는 방법이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f의 뭐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걸 지금 앞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야. 아니면 또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까이 갈 때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fx-f1 요렇게. 자, 요렇게 이제 계산을 이렇게 1번으로 할 수도 있고요, 2번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f'1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공부를 여러분들이 했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문제에서 f'1만 구하지 말고 f'2도 구하래. 그럼 또 이거 해야 되잖아. f'2 또 구하려면 또 이거 또 계산해야 되고, 또 계산해야 되고, 이거 또 계산해야 되고, 또 계산해야 되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두 개는 내가 어떻게 해보겠어요. 근데 f'3도 구하고 f'4도 구하고 심지어 f'3분의 1도 구하고 f'루트 3도 구하고 다 구하래. 그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구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지. 우리가 f' 어떤 3을 구할 때 f'x를 먼저 구한 다음에 f'x를 구해서 이제 그 x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3만 집어넣으면 f'3이 구해지잖아. x에다가 5 집어넣으면 f'5가 구해지잖아.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f'을 구할 때마다 따로 계산하지 않고요, 한 방에 f'x를 먼저 구하자. 먼저 구해놓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f'1을 구할 때는 x 1 넣으면 되고,
f'x를 구해놓으면 뭐 필요한 f'O를 구하라고 하면 x에다 5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좀 쓰고 싶어서 지금부터 f'A라는 어떤 특정한 값에서의 프라임 말고 모든 x를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f'x를 구해보자. 이게 바로 도함수야. 도함수.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 그냥 미분했다. f라는 함수를 한번 미분해서 f라는 함수를 한번 이렇게 미분해서 f'x를 구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도함수의 정의, f'x의 정의라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미분은 하지 않고요. 일단 f'x의 정의가 왜 얘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f'A를 먼저 공부를 했으니까 f'A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고 그 두 가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x를 a로 보내는 극한에서 x-a분의 fx-fa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또 f'A가 있을 때 h를 0으로 보내는 극한 리미트 h분의 f에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에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요, 여러분. 이렇게 f'x를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부터 우리는 a가 아니라 a를 넣을 수도 있고 b를 넣을 수도 있고 7을 넣을 수도 있고 3분의 1을 넣을 수도 있고 이걸 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a 자리에 있는 놈을 이렇게 x로 바꿔냅니다. 어떤 특정한 숫자가 아닌 모든 값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f'x로 지금부터 문자를 바꿔볼게요. 그럼 지금 내가 뭐 했냐면 여기 a 자리에다가 x를 집어넣었으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a를 전부 다 뭘로 바꾸는 작업. 그렇지. 이렇게 x로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든 a를 x로 바꾸는 작업. 눈에 보이는 모든 a를 x로 바꾸는 작업. 눈에 보이는 모든 a를 x로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만 이제 여러분들 f'x가 구해졌죠. 이게 f'x가 되는 거야. 근데 두 식이 있는데 두 식 중에서 어떤 한 식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걸 아예 초월해서 그냥 막장식이 돼버려요. 그게 누구냐면 얘죠. 얘는 그냥 일단 막장이야. 왜? x를 x로 보내는 것 자체도 일단 어이가 없는데 분모가 x에서 x를 뺀다고요? 0이잖아. 그냥 따경이잖아. 그쵸? 그 다음에 fx에서 fx를 뺀다고요? 뭐야 이거? 그냥 따경이잖아. 아니 지금 x를 x로 보내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분모가 진짜 0이고 분자도 0이야. 얘는 식으로서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f'x를 구할 때 사용할 수 없는 식입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식은 선생님 이거 똑같은 식이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달라. 얘랑 의미가 있어. h를 0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 h라는 놈이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지 0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분모가 0은 아니에요.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지. 마찬가지로 분자도 h가 0으로 가면 이게 fx로 가까이 가는 거지 fx는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의미가 있는 0분의 0꼴인 극한의 부정형 형태가 돼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을 때 f'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식이 만들어지고 의미가 있는 식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f'x를 구할 때는 미분계수를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의 방법. 그치? h만을 이용해서 f'x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도함수의 정의로 넘어갈 건데 눈에 보이는 a 자리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어떤 식은 의미가 생기고요. 어떤 식은 의미를 아예 상실해 버린다. 그때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식이 h를 0으로 보내는 그 극한식. 거기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f'x가 얘라는 것도 같이 외워주면 돼요. 그러니까 f'a를 외웠다면 f'x도 외운 거지 뭐. 그치? 이게 바로 이제 도함수의 정의다. 이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간단한 함수 한번 미분 한번 해볼게요. 여기 fx라는 함수를 x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f'x를 구할 줄 알아야 돼. 그쵸? 요것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싹 구해놓으면 f'1을 구하라 그러면 x에다가 1을 쿡 집어넣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이 상태에서 f'x를 구하는데 우리는 지금 f'x를 구하는 정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의를 이렇게 써줍니다.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써주는 거야, 정의를. 근데 f라는 함수를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분모는 h가 될 것이고요. 분자는 x 플러스 h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이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열심히 계산을 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2hx 플러스 h제곱 이렇게 진짜 계산이 되거든? 근데 그 상태에서 x제곱을 빼니까 둘이 이렇게 없어진단 말이야.
그럼 분모에는 h가 있고요. 분자에는 요만큼 이렇게 있는 거지. 그치? 그런 다음에 극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0분의 0꼴이네. 그래서 0분의 0꼴을 탈출하고 싶은데 여기 h 다 보이니까 h로 한번 이렇게 약분을 해준 거야. 그랬더니만 최종적으로 남는 식이 2x 플러스 h가 이렇게 남는데 아직까지도 h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니까 h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걸어버리면 뭐만 남겠니? 그치? 2x만 남겠지. 따라서 f'x를 구했더니 그게 이렇게 2x가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f'1을 구하래요. 그럼 f'x를 구해놓고 x에 1 집어넣어서 얼마?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f'7을 구하라고요? f'7을 구하라고 그러면 f'x를 구해놓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7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14. 이렇게 될 거라고. 됐나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요거 x제곱이라는 요 아주 기본적인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함수 중에 가장 기본 중에 하나라는 x제곱. 이 x제곱의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이 이거밖에 없다면 이거보다 어려운 함수의 도함수는 거의 못 구하기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이 f'x를 구할 때 이 짓거리를 이제부터 안 할 겁니다. 오케이? 도함수의 정의를 써서 f'x를 구하지 않습니다.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그걸 문제에 쓸 일이 거의 없어. 딱 한 경우 나오는데 그 경우는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을 좀 제대로 할 거고요. 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떤 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때 절대로 정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미분법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빠르게 미분하고 끝내는 거야. 미분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방금처럼 x제곱을 미분했을 때 그냥 2x가 된다라고 바로 말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 미분법을 테마 두 번째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테마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미분법이라고 돼 있고, 미분법이라고 돼 있고, 첫 번째 요건 이제 뭐냐면 이제 다항함수를 미분하겠다. 이 프라임이라는 기호가 어떤 함수를 미분하세요 이런 뜻이거든. 그럼 x의 n승이라는 어떤 다항함수를 미분할 때, x의 n승을 미분할 때의 상황만 요것만 알고 있으면 일단 수투에서 나오는 함수는 다 미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요걸 미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게 n차였잖아요. 일단 미분의 기본 개념은 차수를 낮춥니다. 차수를 낮춰요.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되고요. 2차 함수를 미분하면 1차 함수가 되고요. 1차 함수를 미분하면 상수 함수가 돼요. 여기까지 딱. 상수 함수를 미분하면 그냥 0이 돼버려. 그래서 그 개념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일단 다항함수를 미분하면 차수가 내려간다. 그래서 차수가 지금 내려가는 모습을 볼 거야. 이렇게. 하나 내려가요. 하나. 오케이? 근데 앞에 뭐가 이렇게 곱해지냐면 여기 n이 곱해져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를 이렇게 한국말로 기억하면 참 편해요. n을 앞으로 떨군 다음에 차수가 1 작아진다. 그래서 아까 x제곱이라는 어떤 2차 함수가 있었으면 이걸 이렇게 미분을 했을 때 오케이? 2를 앞으로 떨굽니다. 2를 앞으로 떨구고 차수가 하나 내려간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걸 딱 보고 2x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아까처럼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2x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미분법을 이용해서 바로 x제곱이 2x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상수가 함수에 이렇게 곱해져 있대요. 그럼 요 놈을 이렇게 미분하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상수는 가만히 냅둬야 돼요. 상수는 가만히 냅두고 상수를 마치 개수처럼 생각하는 거야. 개수는 가만히 냅둔 상태에서 뒤에 있는 함수만 뭐 해주면 된다. 그치? 미분해주면 된다. 상수는 가만히 놔두고 변수만 미분한다. 이런 얘기야. 만약에 3 곱하기 x의 제곱 이런 게 있다고 쳐보자는 거야. 이런 게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요 놈을 빠르게 미분을 할 때 요 3은 앞에 걸려있는 약간 개수의 느낌, 상수니까 가만히 냅둔 상태에서 이 x제곱만 미분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거든. 그럼 x제곱을 미분하면 2를 앞으로 떨군 다음에 차수가 하나 내려가는 과정. 요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게 6x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스피드가 붙으면 이제 3x제곱 같은 거 미분할 때 바로 이제 6x다.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됐죠? 이렇게. 상수는 가만히 냅두고 변수만 미분을 해줘야 된다. 근데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해결을 여러분들이 해주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다항식의 미분이라고 해가지고요. 두 놈을 더하거나 뺐어요. 두 놈을 더하거나 뺀 함수가 있는데 그 놈을 미분하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각각을 미분해준 다음에 더하거나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여기에 x의 3승이라는 함수랑 여기에 2x라는 함수 요렇게 있는 거야. 그럼 요 놈을 여러분들이 미분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쵸? 그럼 그럴 때는 얘도 미분하고 얘도 미분해서 그냥 두 놈을 더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각각을 미분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고요. x 3승을 미분하라고 그러면 3을 앞으로 떨구고 차수가 이렇게 내려오면 될 것이고.
그쵸? 얘 같은 경우에는 1을 앞으로 떨구니까 이게 2가 되는데, 이렇게 1참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실 1승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수가 내려가니까 0승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제 뭐냐면 모든 놈의 0승은 1이라고 해가지고 얘를 안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안 써도 됐단 말이야. 1이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1차함수를 미분하면 앞에 있는 개수만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항함수, 즉 이렇게 항이 하나만 있는 거 미분하는 게 아니라 항이 여러 개 있어도 여러분들이 각각 미분해가지고 값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항식에 대한 미분은 각 항을 미분하면 된다. 이렇게 이런 얘기로 처리를 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곱셈 미분법이라고 해가지고요. 함수 자체가 곱해져 있을 때 미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선생님, 함수가 곱해져 있다는 게 무슨 얘기야? 이런 식으로. x제곱이랑 2x 3승 플러스 x. 약간 이런 식으로. 함수 자체가 지금 두 개가 이렇게 곱해져 있잖아. 그쵸? 물론 이건 너무 쉬운 예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전개라는 걸 먼저 해도 돼요. 전개하면은 2x의 5승. 그리고 플러스 x의 3승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거 뭐 하자고요? 미분하자고요. 됐죠? 이거 미분하면은 5 앞으로 떨구면서 얘가 10이 되면서 차수가 내려가요. 이렇게. 됐죠? 요거 미분하면은 3 앞으로 떨군 다음에 차수가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지?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걸 미분하라 그러면 이거 너무 쉬우니까 전개를 통해서 계산해주고 미분하면 끝인데, 이게 항이 좀 많아지거나 여러분들이 곱해서 전개를 하기 상당히 불편한 경우들이 있어. 자, 어떤 경우냐면 바로 이런 경우인데, x-1, 뭐 x 플러스 3, 뭐 x-2,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수 정리를 통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함수를. 그럼 이 경우에는 일단 전개라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게 3개만 있어도 굉장히 확 짜증나고요. 2개까지는 어느 정도 해볼 만하거든. 근데 3개만 있어도 굉장히 확 짜증나고요. 4개부터는 정말 죽고 싶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전개를 통해서 미분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 전개 자체가 힘드니까. 자, 그럴 때 쓰는 스킬이 바로 곱셈 미분법이고요. 자, 이럴 때만 곱셈 미분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 이 경우에도 곱셈 미분법을 쓰면 됩니다. 그냥 함수 자체가 곱해져 있어. 근데 전개를 하는 게 되게 쉬워. 그럼 전개해서 미분하면 되거든. 근데 전개를 하는 게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우면 그때 곱셈 미분법이라는 걸 씁니다. 곱셈 미분법은 뭐냐면, 이걸 그냥 이렇게 식으로 표현해 놓으면 두 함수를 곱해놨을 때, 이렇게 세 함수를 곱해놨을 때 이 상황이야. 그러면 미분을 순차적으로 해주면 돼. 맨 앞에 거 미분을 하고 그 다음 거 미분하면 돼. 얘도 마찬가지로 맨 앞에 거 미분하고 두 번째 거 미분하고 그 다음 마지막 거 세 번째 거 미분하면 돼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미분을 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부수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맨 앞에 거를 미분한 상태에서 나머지 건 가만히 그냥 그대로 곱해줘야 돼. 플러스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 걸 미분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두 번째 걸 미분하는 건 괜찮은데 앞에 있는 놈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곱셈 미분법이야.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이렇게 외우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냅두고 뒤에 거 미분. 이렇게 한국말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좋아. 근데 세 개짜리부터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맨 앞에 거 미분, 나머지 그대로. 자, 두 번째 거 미분, 나머지 그대로. 마지막 세 번째 거 미분, 나머지 그대로. 전부 다 더하기로 연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네 개짜리는 어떻게 하면 돼? 맨 앞에 거 미분, 나머지 그대로. 두 번째 거 미분, 나머지 그대로. 세 번째 거 미분, 나머지 그대로. 네 번째 거 미분, 나머지 그대로. 그런 다음에 싹 더해주면 됩니다. 물론 답을 낼 때 다 전개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알겠죠? 그냥 그 상태에서 뭐를 집어넣으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곱셈 미분법은 순차적으로 미분을 해주면 되는데 처음 거 미분 나머지 그대로, 두 번째 거 미분 나머지 그대로, 세 번째 거 미분 나머지 그대로, 네 번째 거 미분 나머지 그대로 이렇게 한국말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바로 곱셈 미분법이 해결이 되고요. 안 했구나 아까 이거. 이렇게 x제곱이 있고 뒤에 x의 3승 플러스 아까 뭐였지? 2x였나? 자, 이런 게 있더라. 아니, 이렇게 할게요. 그냥 요렇게 있더라. 그럼 요거 미분할 때 요 놈을 미분할 때 전개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앞에 거 미분 2x 나머지 그대로 그냥 써줍니다. 이렇게 됐죠? 자,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냅두고 됐죠? 나머지 미분 뒤에 거 미분하면 3x의 제곱 플러스 자, 이렇게 되겠죠. 됐죠? 물론 아까 전개한 다음 미분하는 게 더 쉽네요. 이 경우는. 그러니까 전개가 워낙 쉬울 때는 전개해서 미분하는 게 쉬워. 그러니까 둘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결과에 도달을 할 겁니다. 알겠죠? 물론 이걸 증명하는 과정도 있어. 선생님 이거 증명할 수 있는데 책에 나와 있을 거예요. 책에 안 썼나? 안 썼나 보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썼고,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은 다음은 fx와 gx의 미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하고 이렇게 막 증명을 해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이제 그때 가서 공부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이걸 끙끙 댈 필요가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테마라고 해서 정말로 졸라게 중요한 테마인데, 이게 지금 아직도 지금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직도 논란에 휩싸여 있다. 뭐냐?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수투 교육과정에 있다, 없다. 아직까지도 논란에 굉장히 휩싸여 있는데, 중요한가요? 내 생각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돼. 요즘에 교육과정에 대해서 내가 살짝 살짝 불만을 표현하면 정확히 명시가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도 그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는데, 어떤 사람은 개소리 하고 있네. 합성함수 미분법은 미적분에서 처음 나와. 그러니까 미적분에서 해야 돼. 이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지는 또 풀어요. 합성함수의 미분법으로.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교육과정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하세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시험 나왔다. 그럼 시험 나오면 선생님들이 당연히 수업 시간에 했을 거거든. 그치? 만약에 이걸 하지 않았는데 합성함수 미분법으로만 절대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뭐 완전 이의제기하고 난리 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있고 없고가 약간 애매한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라는 거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무조건 문이과 상관없이 다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하세요. 그럼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뭐냐 이거지. 일단 기본적으로 합성이라는 개념은 얘처럼 어떤 함수를 통째로 또 다른 함수에 집어넣은 거거든. 그럼 f 안에 이제 gx를 집어넣은 거고, 뭐 연산의 순서를 굳이 얘기하자면 g를 먼저 한 거야. g를 먼저 해서 출력되는 값들을 f에 다 박아버리겠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생긴 함수를 미분하고 싶다면, 그쵸? 이럴 때는 이렇게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걸 사용해주면 되고요. 아주 간단한 용어로 정리하면 이 안에 있는 함수를 보통 사람들이 속에 있다고 해서 속함수라고 부르고요. 이 밖에 있는 이 함수를 사람들이 겉함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미분을 하고 싶으면 일단 얘가 아무튼간 마지막에 출력을 할 때, 어떤 함수값을 출력할 때 f에 의해서 출력이 되는 게 g에 의해서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f에 의해서 출력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메인 결과, 그러니까 최종 결과는 f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니까 요놈을 만약에 미분하라 그러면 f를 미분한 결과가 출력이 될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메인 함수, 그러니까 겉에 있는 함수가 메인 함수거든. 그래서 f라는 놈에 의해서 출력이 되는 어떤 함수니까 f'에 의해서 뭔가 프라임 값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f'을 써주는 거야.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물은 미분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는 거지, 이렇게 gx를.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이 안 끝나요. 일이 안 끝났다는 느낌, 경우의 수의 느낌을 약간 적용을 해서 여기다가 곱하기를 써줍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물, 이 gx도 사실 미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g'x 이렇게 속미분을 한번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걸 겉미분, 요걸 속미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겉미분 한번 해주고 속미분 한번 해주면 돼. 근데 여기에 내가 어떤 함수라는 말을 썼냐면 메인 함수라는 말을 썼잖아. 이게 좀 이해가 되죠? 메인. 이게 합성이 되어 있어. 그럼 F도 관여를 하고 G도 관여를 하겠지만 결국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누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치? F라는 함수에 의해서 마지막 최종 결과가 정의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F라는 함수가 메인 함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옛날에 했었거든. F라는 함수가 메인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을 하면 일단 메인 함수가 미분이 되는 거야. 됐죠? 이게 메인 함수예요. 메인 함수. 이 합성 함수의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함수, F 함수, 메인 함수. 메인 함수 미분하시고 안에 있는 속미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속미분이니까 이건 뭐라고 그냥 한 거야. 겉미분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합성 함수를 미분하라 그러면 겉미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속미분을 해주면 되는데, 겉미분을 할 때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은 가만히 유지합니다. 무슨 얘기냐? 3x 플러스 1을 전체 3번 상승하래요. 되죠? 선생님 얘 그냥 전개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전개하면 되는데 이걸 바라보는 시선. 무슨 함수를? 그렇지. 1차 함수, 3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를 어떤 놈의 3승인 여기다가 이렇게 뭐 했다고 생각해도 된가요?
합성했다고 생각을 해도 돼요. 합성. 이게 그냥 3차 함수인데 이걸 마치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야. 3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를 x 3승이라는 3차 함수에 합성을 했구나.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얘를 미분하라 그러면 3승짜리 전개할 수 있죠. 전개 다 해놓고 각각을 다 미분해서 더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빠르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요 놈의 겉함수는 어떤 놈의 3승이잖아. 그쵸? 겉에 놈을 미분한다는 개념으로 3을 앞으로 떨궈주고 차수가 내려가는 과정을 써주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안에 있는 내용물은 건들면 안 돼. 난 지금 누구를 미분하고 있었기 때문에. 겉에 있는 함수를 미분하고 있었기 때문에 속에 있는 함수는 건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 다음에 일이 안 끝났다는 느낌으로 계속 곱하기를 연결해 주시고 안에 있는 내용물도 사실 미분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한번 미분하면 얼마야? 3x 플러스 1을 미분하면 3이잖아. 그걸 뒤에다가 한번 곱해주면 돼요. 이게 속미분. 이게 겉미분, 이게 속미분.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런 함수가 가능하죠. x제곱 플러스 1. 그 놈의 3승짜리. 자, 이런 놈을 이제 미분하고 싶은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2차 함수를 3차 함수에 합성했다는 느낌으로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쓸 건데 겉에 있는 함수를 미분하면 3을 앞으로 떨구고 차수가 내려가는 과정을 일단 사용해 주겠죠. 지금 겉미분을 하고 있으니까 안에 있는 속함수는 건들지 않겠습니다. 됐죠? 일이 안 끝났다는 느낌, 계속 일을 진행하겠다는 느낌. 그런 다음에 안에 있는 요거 속함수 한번 미분해주면 얼마야? 2x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뒤에다가 2x를 곱하는 작업까지 같이 해주면 굳이 얘를 전개해서 미분하지 않더라도 바로 다이렉트로 미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어떤 1차식을 거듭 제곱한 함수. 이 함수의 미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다, 수투에. 그러면 전개를 해서 미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러지 말자는 거지. 그냥 하자고요. 이거 그냥 겉함수와 속함수. 속미분, 겉미분, 속미분을 이용해서 합성함수 미분법을 쓰면 여러분들 훨씬 더 빠른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함수들을 다 미분할 수 있게 됐으면 이제 조금 이론으로 좀 들어가게 될 텐데 여기 테마 5번째, 마지막 테마예요. 5번째 테마를 보면 이제 우함수, 기함수의 미분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함수, 기함수의 미분법 이렇게. 근데 이제 우함수를 미분하는 방법, 기함수를 미분하는 방법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우함수라는 놈과 기함수라는 놈은 굉장히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오케이? 미분을 했을 때도 그 성질이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그 성질이 변하거나 이런 얘기들을 할 거거든. 일단 여러분들 기함수와 우함수가 뭔지는 알아야 돼요. 우함수는 중국말이고요. 우함수의 이름은 y축 대칭함수입니다. 어떤 함수를 y축에 대해서 대칭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함수가 스스로 대칭성을 갖고 있는 거야. y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야. 지금 이 그림처럼. 이런 함수를 우함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기함수라는 놈은 뭐냐면 스스로야, 스스로 원점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 그런 함수를 일단 기함수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우함수와 기함수는 여러분 수투에서는 다항함수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우함수라는 놈은 짝수차 함수. 짝수차 함수를 우함수라고 부르고요. 기함수라는 놈은 홀수차 함수. 이 홀수차 함수 이런 놈들을 우함수라고 기함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짝수차 함수에다가 상수까지 추가를 시킵니다. 상수함수는 이제 x의 0승이니까 그것도 그냥 짝수차 함수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함수 또는 짝수차 함수 그런 놈들을 상수함수 또는 짝수차 함수를 우함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홀수차 함수를 기함수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우함수, 기함수는 세상에 무수히 많은데 문제에서 다항함수라고 주면 이것만 생각해야 돼. 근데 다항함수라고 안 주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개념을 일단 숙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주로 다루는 함수가 일단은 다항함수니까 선생님 설명을 짝수차 함수와 홀수차 함수로 일단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짝수차 함수라고 해서 2차 함수가 다 우함수가 되는 것은 아니야. 짝수차 함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함수가 우함수고요. 홀수차 함수라고 3차 함수, 5차 함수가 다 기함수인 건 아니야. 홀수차 함수로만 함수 자체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기함수. 됐죠? 자, 아무튼간 우함수는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생겼고 그 다음에 기함수는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래서 요런 식이 보이면
여기 함수 방정식인데 선생님 함수 방정식을 보통 6개 내지 7개 정도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함수 방정식 1번이야. 제일 쉬운 거. x를 집어넣었을 때의 상황과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의 상황이 똑같다. 이 말이 f라는 함수가 우함수다. 이걸 표현해주는 뜻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그림이 설명을 해놨는데 x를 집어넣었을 때의 상황과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의 상황이 똑같지 않고 이렇게 부호 차이가 있을 때 그때는 무조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 경우에도 함수 f가 기함수다라고 알려주는 함수 방정식이에요. 함수 방정식 1번, 함수 방정식 2번. 자, 요런 얘기 한번 해보자고. 됐죠?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합성함수라는 걸 배웠어.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함수 방정식을 통째로 미분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왼쪽이랑 오른쪽을 똑같이 각각 미분해 볼 거야. 그럼 미분을 하면 f'x가 돼요. 얘 미분을 하면 자, 얘는 합성의 개념이 들어갔어요. 근데 일단 겉함수가 f니까 f를 먼저 미분하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한번 미분하니까 뭐가 됐어? 마이너스 1이 됐죠? 그걸 여기다가 띡 이렇게 됐죠? 자, 같은 원리로 얘도 한번 해볼까요? 얘도 똑같이 미분을 하면 f'x가 될 거야. 자, 얘를 미분할 때 앞에 마이너스는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고요. 맞죠? 얘가 지금 상수니까 가만히 내비두는 거죠. 상수만 놔두고 뒤에는 변수만 미분한다. 그거 쓴 거고, f라는 함수가 메인 함수니까 겉함수 먼저 해주면 안에 있는 내용물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준 상태에서 안에 있는 속함수를 한번 미분하니까 뭐가 됐어? 마이너스 1이 됐죠. 그걸 곱해주니까 얘가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네요. 자, 그래놓고 놔두니까 재밌지 않니? 프라임이라는 함수를 지금부터 생각할 건데, 프라임이라는 함수를 생각할 거예요. 프라임이라는 도함수는 x를 집어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이번에 같지가 않아요. 무슨 차이가 생겨? 자, 부호 차이가 생기죠. x를 집어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둘이 같지 않고 부호 차이가 있으면 그 함수의 이름이 기함수라니까. 프라임에다가 x를 집어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둘이 그냥 똑같지 않고 이렇게 부호 차이가 있으면 프라임이 무슨 함수다? 그치, 기함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프라임이라는 함수에다가 x를 집어넣었을 때의 상황과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의 상황이 둘이 같대. x를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x랑 집어넣어서 값이 같으면 f라는 함수가 우함수래. 그 함수는 우함수래. 프라임에다가 x 는 거랑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랑 둘이 같대. 그러면 우함수라고. 누가? 프라임이 우함수예요. 그래서 감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함수 미분하면 기함수예요. 반대로 기함수 미분하면 우함수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 반대로 기함수를 미분하면 우함수. 둘은 서로 미분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몇 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죠.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x가 되죠? 짝수차 함수를 미분해서 몇 차 함수? 1차 함수가 됐죠. 이거 홀수차 함수. 그쵸? 우함수를 미분했던 기함수가 되는 걸 보였잖아.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이론이야. 우함수와 기함수는 서로 미분의 관계에 있다. 우함수 미분하면 기함수 되고, 기함수 미분하면 우함수 되고. 나중에 적분에선 반대로 가겠죠. 근데 그때는 조금 조심해야 될 상황이 있으니까 지금은 no comment 하겠습니다. 됐나? 그러니까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고요. 기함수를 미분하면 우함수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그냥 외우는 게 아니지. 우함수 미분하면 기함수, 기함수 미분하면 우함수다. 물론 외우고는 있어야 되지만 그 원리가 함수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함수 방정식을 미분했을 때 그게 증명이 된다. 함수 방정식을 미분했을 때 그게 증명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다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 테마에다가 깜찍하게 넣어놨고요. 요 개념 정리 한 번 있는데 요것도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앞에 것까지 이제 여러분들 미분하는 거 배웠잖아. 그거 좀 약간 복습 좀 하는 시간 좀 가지세요. 아시겠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개념 정리, 미분 가능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분 가능성.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많이 세월이 흘렀어요. 빨리 찍고 싶었는데 좀 늦어서 미안합니다. 자, 일단 미분 가능성 한번 봅시다.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할 조건 이렇게 돼 있네. 미분 가능할 조건. 미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분하면 되지. 어떤 함수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는 그냥 미분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어떤 함수는요, 미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없는 함수들이 있어. 일단 그런 함수들은 여러분한테 판단을 하라고 문제에서 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런 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분 가능성을 조사를 해야 될 텐데 보통 모든 실수에 대하여 미분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마치 이거는 연속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연속에서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 되도록 해주세요. 자, 이런 문제들이 있죠. 자, 그럴 때는 뭘 찾아라? 후보를 찾아라. 그러니까 연속하는 게 당연한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연속성을 조사하지 않고 연속할지 모르는, 그러니까 불연속일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특정한 대상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연속성을 조사하잖아요. 자, 미분 가능성도 마찬가지야.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졸라게 유명한 함수들은요, 미분이 가능해. 그럼 미분이 가능한 함수들에 대해서 미분 가능성을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거든? 근데 그런 함수들을 이렇게 짬뽕시켜 놓은 거야. 어떤 특정한 구간에 의해서 왼쪽에 있는 함수와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만들어 놨다. 뭐 이런 경우. 그러면 그 특정한 구간, 그 경계가 되는 그곳에서는 사실 미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서 여러분들이 후보가 x는 a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야. 됐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x가 a일 때의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미분이 가능할 조건이라는 것은 접선을 만들 수 있으면 돼. 접선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쉽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접선을 만들 수 있다. 어디서? A라는 포인트에서. x가 A일 때 거기서 접선을 만들 수 있으면 미분이 가능한 거야. 그림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 y는 fx라는 귀여운 함수가 하나가 있대요. 근데 여기서 얘는 뭐 귀여운 이제 다항함수의 어떤 한 부분을 그린 건데 여기다가 점을 A 콕 찍을 거야. 요 점이 이제 A야. A, FA야. 여기서 접선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접선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접선을 만들 수 있잖아. 이 경우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뾰족한 거야. 오케이? fx의 함수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뾰족한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 접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선생님 접선 만들면 되죠. 이렇게. 아니, 접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접선이야? 이걸 접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이걸 접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야. 접하는 게 이거지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것도 접선이잖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접선을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으면 아니 무수히 많이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을 접선의 개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이건 접선을 만들 수 없는 케이스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접선이 만들어진다면 오직 몇 개? 하나밖에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 포인트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접선을 만들 수가 없는 경우, 즉 A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 자, 이런 경우는 A에서 접선을 만들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미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인가요? 여러분 컴퓨터예요? 이렇게 맨날 그림 그려가지고 말이야. 접선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아닌데. 그래서 누구의 힘을 빌려라? 그렇지. 식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분이 가능하려면, 접선을 만들 수가 있으려면 함수 자체가 그 포인트에서 연속은 돼줘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야. 함수가 끊어져 있어. 이렇게 함수가 불연속 함수야. A라는 포인트에서 끊어져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대체 A에서의 접선은 어디서 만들어야 될까요? 선생님 여기서 만들어야죠. 여기서 이렇게 접선 만들 수 있잖아요. 아니야. 얘가 끊어져 있을 때는 접선 자체가 그래 이거일 수도 있잖아. 물론 이건 접선이 아니야. 접선이 아닌데 이것도 접선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것도 접선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것도 접선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쵸? 얘처럼 요 뾰족한 점에서 선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얘 같은 경우에 끊어져 있으면 여기서 접선을 졸라게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됐죠? 그래서 접선을 무한히 만들 수 있다. 물론 접선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접선 자체가 만들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미분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속이 돼야 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연속의 개념을 써서 일단 그 포인트에서 연속임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럼 연속 따지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A를 기준으로 A보다 작다 딱이다 크다에 대한 삼위일체성을 일단 조사를 해줘야 된다고요. 일단 연속이 돼줘야 된다. A에서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연속성 따지는 방법은 여러분들 1학년 함수의 연속에서 다 공부를 했으니까 그냥 빠르게 넘어가 보자. 그 다음 이제 연속이 됐으니까 이제 접선을 그릴 수 있는지 없는지 얘처럼 연속이 됐으니까 이제 접선을 그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린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접선을 그릴 수가 없어. 그럼 식의 힘을 빌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 A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접선을 그리라고 그러면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접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접선은 이런 원리래요.
A를 기준으로 바로 왼쪽을 보는 거야. 오케이? 극한 시간에 배웠죠. A의 바로 옆에 있는 숫자는 숫자로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극한의 의미로 A보다 조금 작은 상태, 이렇게 A-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A보다 조금 작은 상태에서 여기서 순간적으로 뭘 만들었을 때 접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 마찬가지로 A보다 조금 큰 상태에서 똑같이 뭘 만들었을 때 자, 접선을 이렇게 만든 거야. 그쵸? 자, 지금 나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A의 왼쪽 좀 멀리 있네요. A의 오른쪽도 좀 멀리 있어. 그 상태에서의 접선을 구했지만 사실은 얘가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죠. 바로 A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A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게 미분이 가능한 경우가 이 노란색과 파란색, 즉 왼쪽 기울기와 오른쪽 기울기가 같으면 그 점에서 접선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 그럼 다시 일로 한번 와볼까요? 아까 이 그래프를 잠깐 보면은 이렇게 뾰족한 경우에는요, 이 A라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바로 왼쪽 상황을 한번 보자고. 바로 왼쪽 상황에서는 접선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쵸? 바로 오른쪽 상황에서 보면 접선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잖아. 그쵸? 자, 그렇게 되면 왼쪽 기울기와 오른쪽 기울기가 다르네요. 그럼 이 경우에는 A에서 접선을 결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걸 이렇게 식의 힘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라임이다. 프라임은 기울기죠. 어떤 한 포인트에서의 순간적인 기울기를 말합니다. 근데 A보다 작다고 했잖아. A보다 작다는 건 뭐야? A보다 조금 작을 때의 기울기. A보다 크다는 건 뭡니까? A보다 조금 클 때의 기울기. 다른 말로 왼쪽 기울기, 다른 말로 오른쪽 기울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왼쪽 기울기와 오른쪽 기울기가 같다. 전문 용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F'은 미분계수다. F'은 미분계수다. 근데 A의 왼쪽 미분계수라고 해서 좌미분계수라고 부르고 A의 오른쪽 미분계수라고 해서 우미분계수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래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 편하게 한국말로 기억할 때는 왼쪽 기울기랑 오른쪽 기울기랑 같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분 가능할 조건은 연속이면서 동시에 왼쪽 기울기,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됩니다. 둘 다 동시에 만족할 때, 그때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알겠죠? 자, 모든 실수에 대하여 미분 가능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 따지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미분 가능한, 당연히 미분 가능한 곳에서는 따질 필요가 없고, 미분이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후보를 찾아서 거기서 삼위일체 조지고 왼쪽 기울기, 오른쪽 기울기를 조사해 주면 돼요. 그거에 관련된 문제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 일단 첫 번째 테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이용한 미분 가능성,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 함수 자체를 양갈래 쳐놨어요. 양갈래를 쳐놨으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여기 2라는 기준점을 잡아놓는 거야, 이렇게. 그런 다음에 왼쪽에 있는 놈, 오른쪽에 있는 놈,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자, 왼쪽에 있는 놈은요, x가 2보다 작을 때의 상태니까 몇 차 함수를, 2차 함수를 그려달래요. 그럼 대충 뭐 이렇게 2차 함수 그려주면 됩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2보다 클 때의 상황이 뭐야? 1차 함수죠? 1차 함수 그냥 대충 그리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갑자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미분 가능할 때 이랬네요. 그렇죠? 자, 이쪽에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왜? 졸라 유명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는 미분이 가능해. 왜? 2차 함수를 미분할 줄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쪽에서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2보다 클 때 이 상황 몇 차 함수라고요? 1차 함수라고요. 이때도 미분 가능성을 조사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1차 함수 미분할 줄 알잖아.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고 싶으면 딱 어디서만, 그렇지, 여기 2차 함수와 1차 함수를 연결해주는 바로 x가 2일 때, 이때가 바로 미분이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뭐다? 후보다. 그럼 2에서만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면 된대요. 됐죠? 자, 2에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려면 첫 번째, 연속성을 조사해야겠죠? 연속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2보다 작을 때의 상황, 2일 때의 상황, 2보다 클 때의 상황, 이렇게 3위일체성을 조사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쵸? 그럼 2보다 작을 때의 상황은 뭐냐면 요거네요. 그쵸? 여기다가 원래는 뭘 집어넣어줘야 돼? 2보다 작을 때의 상황을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얘가 졸라게 유명한 연속함수니까 2보다 작을 때를 넣든 2보다 2를 넣든 2보다 클 때를 넣든 다 똑같잖아. 그래서 2보다 작을 때의 상황을 넣는 게 그냥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4에서 8을 빼주면 얼마다? 그렇지, 마사가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를 집어넣겠다는 얘기는 요 위에다가 진짜 2를 박으라는 얘기니까 2를 그대로 박아버리면 2a 플러스 b가 되겠죠, 이렇게. 됐죠? 자, 2보다 클 때의 상황을 집어넣는 건 여기다가 2보다 클 때의 상황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얘가 졸라게 유명한 연속함수니까 2보다 클 때를 집어넣든 2보다 작을 때를 집어넣든
똑같을 거죠? 그러니까 2를 집어넣었을 때의 결과 2a 플러스 b랑 똑같겠죠. 자, 이렇게 똑같으니까 식이 하나 나왔네요. 이렇게. 오케이? 일반식. 그 다음에 이제 연속성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분이 가능해야 돼. 얘네들이 이제 연결이 됐다는 건 알았어요. 여러분들 연결이 됐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 거야.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 거야. 됐죠? 근데 얘처럼 그림을 그려버리면 여기가 약간 뾰족하지. 왜? 왼쪽 기울기랑 오른쪽 기울기가 다른 것처럼 그려놨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연속은 맞지만 미분 가능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린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부드럽게 그리는 게 조금 힘들어. 따라서 식의 힘을 빌리겠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놈의 왼쪽 기울기랑 이놈의 오른쪽 기울기랑 둘이 뭐하다? 같다. 이러고 싶다고? 그럼 왼쪽 기울기와 오른쪽 기울기를 여러분들이 조사하면 되는데 F라는 함수가 이딴 식으로 양갈래 쳐져 있다? 그러면 F'이라는 놈도 같이 양갈래 쳐주시면 됩니다. 됐죠? 선생님 양갈래를 쳐놓고 어떻게 하면 돼요? 각각을 미분합니다. 요 놈을 미분하면 ax 플러스 b를 미분한 게 a가 된다. 이런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x를 미분하면요. 이 앞으로 떨구고 차수가 내려간 다음에 1차니까 계수만 남는다. 이렇게. 자, 그래 놓고 나서 범위를 잘 세팅해주면 되는데 얘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상황이었지만 범위 자체를 2보다 클 때의 상황.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x가 2보다 작을 때의 상황이었으니까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선생님 왜 미분을 했는데 여기 있는 같다를 뺐어요? 자, 같다가 빠졌죠. 우리는 아직 미분 가능성을 몰라. 미분 가능성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고 있는 중간 과정에서는 같다를 붙이면 안 돼요. 만약 같다를 붙이면 이상한 일이 펼쳐지지. 여기가 만약에 같잖아요. 그러면 F'이라는 게 2에서 정의됩니다. 이게 2에서 정의가 돼버려. 왜? X에다가 2를 넣을 수 있대잖아. X에다가 2를 집어넣을 수 있겠다는 얘기는 F'이라는 놈이 지금 얼마? A라는 어떤 값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가 돼버려. 그러면 미분 가능성을 따지기도 전에 이미 이게 미분 가능한 거야. 왜? F'2가 존재하니까 2에서 미분이 가능했다는 얘기가 돼버려. 근데 난 지금 미분 가능성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중간 과정에서 얘를 넣어버리면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기도 전에 이미 미분 가능이 돼버렸다고요. 그러면 뭔가 수학적으로 굉장히 오류가 생깁니다. 따라서 일단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는 중간 과정에서는 여기에 같다를 빼셔야 돼요. 그러니까 2에서의 미분 가능성은 아직은 모른다는 거지. 2보다 조금 클 때의 상황과 작을 때의 상황은 내가 설명할 수 있겠는데 2일 때의 상황은 지금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중간 과정에 같다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멘트를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미분을 하면 같다가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빠진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적분이란 걸 배우게 되면 반대야. 적분을 하면 같다가 생긴다. 미분을 하면 같다가 한번 빠진다. 적분을 하면 같다가 생긴다.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미분을 하면 같다가 빠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일단 미분을 하면 같다가 빠지는 거야. 아직 미분 가능성을 지금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해석을 합니다. 이놈의 뜻이 뭐라고요? 그렇지. 기울기. 이 기울기야. 프라임의 기울기. 요게 무슨 뜻이냐면 2보다 클 때의 기울기 이런 뜻이에요. 얘는 뭔 뜻이냐면 2보다 작을 때의 기울기 이런 뜻이거든요. 2보다 클 때의 기울기, 2보다 작을 때의 기울기를 구한 거라고. 그때 미분 가능성을 조사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2보다 좀 작을 때의 기울기와 2보다 좀 클 때의 기울기를 조사하는 얘기잖아. 그래서 F'의 2-와 F'의 2 플러스 두 놈이 같다를 보여야 되잖아. 그쵸? 그럼 프라임 구해놨고 2보다 작을 때의 상황은 요 밑에 상황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뭐 집어넣어주면 돼. 그치? 2보다 작을 때의 상황을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근데 얘가 또 1차 함수. 졸라게 유명한 1차 함수니까 2보다 작을 때를 넣든 2를 넣든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집어넣는 거야. 원래는 극한의 개념이었는데 어머 와씨 어머 됐죠? 괜찮아요. 빨면 되죠. 자, 그래서 이게 2를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예요? 2를 집어넣으면 이게 0이네. 자, 2보다 클 때의 상황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봤자 100날 집어넣어봤자 A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A랑 0이랑 같으면 되는구나. 이러면 왼쪽 기울기와 오른쪽 기울기,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0이다. 이건 뭐야? 이거 꺼져.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A가 0이 돼주면 B는 얼마가 된다. 그렇지. 이렇게 마이너스 4가 돼주는 거죠. 됐죠? 그래 놓고 답을 쓸 때 여러분들 서술형이었다면 이렇게 써주면 깔끔할 것 같아요. 따라서 F'X를 이제 완전히 정의할 수 있다.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A는 0이다. 됐죠? 완전히 정의할 수 있다. 2x-4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요. 그때부터는 얘가 달라집니다. 얘는 원래 뭐였죠? x가 2보다 클 때의 상황이었죠? 이제 여기 갖다 붙일 수 있어. 얘는 뭐냐면 x가 2보다 작을 때의 상황이었죠? 이제 여기다가 갖다를 붙일 수가 있어. 왜? 둘 다 2를 집어넣으면 같았거든. 그럼 저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미정계수 A랑 B를 결정을 해주고 나면 이제 비로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F'X를 정말로 이렇게 쓸 수 있어. 갖다를 붙여가지고. 됐죠? 근데 계산을 하는 중간 과정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갖다를 붙이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서술형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됐죠? 그러니까 아무튼간 A, B를 구했단 말이지. 그럼 A, B를 구했으면 그대로 어디다가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네요. A는 0이네요. 꺼져. B는 얼마라고요? 그렇지.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죠? 됐나요? 그래서 답은 F3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들. 그럼 3 그대로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 위에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거 상수항밖에 없으니까 답은 마사. 이렇게 깔끔하게 마사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 됐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문제인데 되게 설명이 오래 걸렸어요, 선생님. 여러분들 입문 단계 아닙니까? 초보자 아닙니까? 이렇게 빡세게 정확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임마. 어려운 문제 풀 때도 임마. 그 찝찝함이 없지. 여러분들 수학 문제 풀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뭐야? 아니, 답을 냈는데 이게 맞나? 답을 냈는데 이게 맞나? 5문제를 풀었는데 5문제 답이 다 나왔어. 근데 이렇게 푸는 게 맞나? 이거 굉장히 찝찝하지 않나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약간 찝찝함이 있으면 진짜 미쳐요. 왜? 답지를 봐도 이게 맞나? 이렇게 전문가에게 자꾸 자문을 요구하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제대로 여러분들이 처음 입문 단계에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곧 개념수고 여러분들이 곧 전문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자문을 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얄팍하게 공부하는 애들은 이제 내가 보기에 이게 맞나? 어쩔 땐 맞고 어쩔 땐 틀리네. 나 잘못 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를 공부할 때도 아주 빡세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마 3번. 미분 계수의 정의를 이용한 미분 가능성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이게 트렌드인데 옛날에 아주 옛날에 선생님이 그 고등학생 때 선생님 고등학생 때는 안 나왔어. 이런 거 안 나왔어. 다 전부 다 이런 문제만 나왔단 말이야. 왼쪽 기울기와 오른쪽 기울기 같다 이런 것만 나왔는데 점점 시대가 흐르면서 여러분들의 뇌가 발전하면서 수학도 발전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도 이제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게 심리형으로 나온 거야. 심리형으로 나오고 지금은 이제 시험 단골 손님이에요. 뭐냐면은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한 미분 가능성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새로운 테마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고액에는 없습니다. 뒤에 문제는 없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개념에 이렇게 넣어놨고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게 지금 여기 개념에 넣어놨으니까 지금 이 문제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뭐 문제풀이집이나 이런 데는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걸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얘는 일단 함수 y는 하고 이렇게 생겼다. 얘가 갑자기 x는 0에서 미분 가능한지를 조사해보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투를 배운 다음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미적분을 공부하게 돼요. 그럼 미적분을 공부한 학생들은요, 얘를 딱 보자마자 미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왜냐하면 미적분이라는 학문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분수함수도 미분할 수 있어요. 이게 유리함수의 형태로 되어 있어도 여러분들이 몫의 미분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얘를 미분을 할 수가 있어. 그럼 미분이 가능하대.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면 어때? 미분이 되는 거잖아. 이거 미분 가능한 거거든. 그치? 근데 지금 여러분들 수투의 개념만으로는 얘를 미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래? 0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래. 이해돼요? 그리고 이 문제 되게 웃긴 게 있잖아. 앞에서는 2에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야 되고 2보다 작을 때와 클 때로 나눠놨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 얘는 어떻죠? 뭐보다 작다 크다를 얘기하지도 않았어. 0보다 작다 크다를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갑자기 개생뚱맞게 함수 주고 미분 못하지? 이런 다음에 0에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봐 이거야. 미분도 못하는데 미분 가능성을 어떻게 조사할 거야? 그래서 사용하는 게 바로 정의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이 앞에 있는 이 문제도 지금 이 정의로 풀 수 있어요. 이 정의로 푸는데 너무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속성 조사를 빨리 해주고 왼쪽 기울기와 오른쪽 기울기의 개념을 써서 비교하고 끝내는 거예요. 오케이? 미분을 통해서.
얘도 이걸로 풀 수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개념 없고 미분 불가능하죠. 맞죠? 미분 할 수 없다고 우리 수준에서는. 그럴 때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는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정의를 이용하는 거예요. 정의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0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조사할 때 어떤 Q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Q라는 함수가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하니? 미분 가능? 자,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해주면 되냐면 Q를 미분해서 0을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에 정의를 써주는 거야. 정의가 뭐냐? 앞에서 배웠죠. 어떤 프라임 0이라는 것은 리미트 x가 어디로 갈까요? 갈 때? 0으로 갈까요? 갈 때? 그래서 찌끄고 x-0 fx 빼기 f0 이걸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근데 지금 다루고 있는 함수가 이제 q니까 이제 f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q죠. 미쳤네. 이렇게. 됐죠? 지워야지. 헷갈리니까. 슉슉슉. 삭삭삭삭. 이렇게 한 거야. 이게 이제 Q'0의 정의거든. Q'0의 정의. 그럼 얘가 Q'0의 정의예요. 근데 만약에 얘를 열심히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더니 계산이 가능하더라. 계산이 가능해서 어떤 귀여운 하트라는 값을 얻게 됐더라. 그러면 결론 내볼까요? F'0을 미분해서 0 집어넣은 게 아니라 정의를 이용해서 열심히 계산을 했더니 계산이 가능하다. 즉 Q'0이 존재한다가 된 거야. 그럼 미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왜? Q'0이 존재하는데 그럼 미분을 해서 0을 집어넣어서 그 값이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면 0에서 미분이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미분을 해서 0을 집어넣을 수도 없고 맞아? 왼쪽 기울기 오른쪽 기울기 비교도 안 되고 그럴 때 쓰는 스킬이 바로 정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그대로 여기다가 녹여볼게요. 일단 이 함수가 너무나도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얘를 싸잡아서 그냥 뭐라고 놔버릴 거야. 그렇지. QX라고 놔버릴 거야. 그러면 그런 QX라는 함수가 0에서 미분 가능한지를 물었어요. 그러면 Q'0의 정의를 쓰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 식 그대로 유효하나요? 그렇죠. 유효하죠. 이제 눈에 보이는 QX를 원래 이걸로 바꿔치기 해줍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원래 여기서 x 빼기 0을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빼기 0을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분모에다가 x를 써주죠.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요놈을 qx 자리에 그대로 써주면 1-x의 3승의 fx. 됐죠? 분의 1. 아우 정말. 됐지? 그런 다음에 빼기. 자, 이제 q형이에요. 자, q형이라는 건 뭐냐면 x에다가 0 집어넣는 거거든. x에 0 집어넣으면 얘가 사라져요. 사라지죠? 사라지면 분모인 1만큼 분자 1 남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극한값을 계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극한값을 계산해 달라는 얘기야. 됐죠? 그럼 이 극한값을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만 분모는 일단 x고요. 자, 분자 뭐 해주면 좋을까? 그치, 통분해주면 되겠죠. 자, 통분을 하면 1-x 3승에 fx 딱 들어갈 것이고요. 이 위에는 이렇게 하니까 1에서 빼겠죠. 무엇을? 1-x 3승 fx 요걸 빼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괜찮나요? 자, 당연히 이제 리미트는 계속 효력을 발휘할 테니까 앞에다가 x를 어디로 보내는?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유효합니다. 그리고 분수는 이제 요거예요, 요게 이제 메인 분수식이 되겠죠. 자, 그럼 계속 가정길 마저 가보자.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됐죠? 분모는 x가 될 것이고. 자, 분자는 계산이 되네요. 1에서 1 빼니까 둘이 없어져. 그리고 마마니까 위에가 뭘로 바뀌냐면 1-x 3개의 fx 분의 요게 마마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x 3개 fx 자 요렇게 되네요, 여러분. 그쵸? 자, 그러고 났더니만 이게 사실은 극한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아직도 0분의 그렇지 0꼴이 되네요. 근데 0분의 0꼴을 탈출할 수가 있어. 왜? 약분할 수가 있거든. 그럼 얘가 이제 2로 바뀌겠죠, 이렇게. 됐니?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일단 분모가 1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분자만 남을 텐데 분자가 이제 요렇게 이런 식으로 분자가 남아버린 거야. 이렇게. 아, 됐네요. 그런 다음에 x에다가 0을 이렇게 보내봐. 그럼 얘는 0이 되고요. 분모는 1이네. 분모는 1. 분자는요. x에다 0을 이렇게 보내보면 얘 얼마죠? 0. 1에서 뭐야? 0. 극한 계산을 통해서 얘가 얼마라는 사실 알아냈어요. 그쵸? 0이라는 사실 알아냈죠? 따라서
Q'0의 정의를 써서 열심히 계산을 했더니 그게 뭐가 나오더라? 0이 나오더라. 자, 0은 존재하는 값이야, 존재하지 않는 값이야? 자, 존재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Q'0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어진 함수의 x는 0에서의 미분 가능성은 옳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미분 가능하다. 엄청 어렵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왼쪽 기울기와 오른쪽 기울기를 비교할 수 없는 상황, 또는 주어진 함수 자체를 미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상황. 그러니까 미분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미분을 할 수 없는 상황. 자, 그런 상황에서의 미분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뭘 이용해서, 그치? 미분 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극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네요. 요거 하나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미분계수. 미분계수와 동함수라는 미분의 첫 단원이 완전히 끝나. 개념 끝. 자, 이 문제도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라서요. 여러분들 거긴 나오지 않을 거야. 뒤에 필수예제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넣어놓은 이유를 알죠? 필요하니까 넣어놨습니다. 자, 보세요. 주의해야 할 극한값과 미분계수의 관계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일단 함수 fx가 이렇게 절대값 함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절대값 함수 그릴 수 있죠? 여기 이제 1,0이네요. 선생님 지금 fx를 아주 빠르게 그린 거야, 이렇게. 기울기 1이고 기울기 -1이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갑자기 저놈을 계산해 달래요, 이놈을 계산해 달래요, 이놈을.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1을 계산을. 보자마자 존재 x입니다. 왜?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뾰족하죠? 이게 뾰족한 상태에서 갑자기 얘를 물어봤는데 이게 뭐의 정의야, 얘들아? 이게 뭐의 정의니? 이거는 여러분 정의예요, 정의. F'1의 정의 되겠습니다. F'1의 정의를 써놓은 거거든. 그럼 지금부터 F'1을 구해달라는 얘기잖아. 그치? 뾰족하네. 왼쪽 기울기, 오른쪽 기울기가 다르네요. 접선을 그릴 수가 없네요. 그럼 F'1이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존재하지 않아요. 극한 계산을 해볼 필요가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유는 이 식 자체가 뭐니까? 정의니까. F'1을 물어보는 거니까. 근데 F'1이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면 극한값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돼. 근데 똑같은 얘기거든? 뿅! 함수 똑같아요. 근데 2번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물어본대요. 선생님, 이거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이거 딱 보자마자 선생님 F'1이잖아요. 옳지.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주셨죠. H 앞에 있는 개수만 한 번 더 연산을 해서 여기다가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2분의 1 마이너스 1 이러면 된다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되고요. 얘가 얼마가 되냐면 1. 따라서 얘가 F'1이에요, 선생님. 좋아요. 근데 방금 앞에서 F'1이 존재 안 했잖아요. 이 그래프 실제로 그려보면 V자가 돼가지고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했잖아요. F'1이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얘는 존재 X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100명 중에 90명이야. 미분을 처음 공부한 학생들. 물론 이걸 공부한 학생들은 제대로 말을 하겠지만 100명 중에 90명 정도가 이런 논리를 펼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잘못됐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개념 설명할 때 여기서 얘로 넘어가는 스킬을 잘 기억을 하라고 하면서 반드시 전제 조건을 걸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1로 넘어가는 이 스킬을 사용하고 싶으면 F'1이 존재할 때 그때만 넘어갈 수 있다고 했어. 근데 존재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존재를 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존재를 안 하는 놈을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계산을 했더니 얘가 되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기는 건 굉장히 모순 아니야? 처음부터 여기서 1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선생님 앞에서는 이게 F'1의 정의였잖아요. 자, 이 식과 이 식을 잘 볼래요? 이 식은 정말 F'1의 정의가 맞습니다. 근데 이 식은 F'1의 정의가 아니라 식이 약간 변형된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F'1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건데 F'1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면 얘는 F'1과는 전혀 상관없는 식이야.
F'1처럼 보이는 식이지만 F'1의 정의식은 아니잖아. 이걸 변형해야 F'1의 정의가 나오잖아. 그쵸?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얘는 F'1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용하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좀 어려운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왜? 존재하지 않는데 왜 이걸 이용하냐고. 그쵸? 존재하지 않는 놈을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존재하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자체가 처음부터 모순이야. 쓰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얘는 가장한 거야. 뭘 가장했다? 미분계수 문제처럼 보이는 극한 문제야. 미분계수를 이용해, 이 자식들아. 이렇게 여러분들을 유혹한 다음에 다 틀리세요. 이런 얘기야. 얘는 미분계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극한을 이용합니다. 왜냐?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미분계수를 이용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극한을 어떻게 이용해요, 선생님? 자, 얘는요. 요런 것 좀 여러분들 눈에 익숙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1 플러스 h를 넣고 1 마이너스 h를 넣겠대. 함수에다가.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1보다 h만큼 큰 놈을 넣겠다는 얘기야. 또 1 마이너스 h라는 얘기는 1보다 h만큼 작은 놈을 집어넣겠다는 얘기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두 놈의 함수값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 함수를 잘 보면요. 얘는 엄청난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x는 1에서 엄청난 대칭성을 가지고 있죠. 이놈보다 얼만큼 큰 놈? 그렇지. h만큼 큰 놈. 1 플러스 h. 그 다음에 이놈보다 h만큼 작은 놈. 1 마이너스 h. 이렇게. 1 플러스 h를 집어넣을 때의 상황과 1 마이너스 h를 집어넣을 때의 상황. 여기는 똑같은 h이기 때문에 이 둘의 높이가 똑같아요. 이 둘의 높이가 똑같아. 그러면 여기서 얘를 빼면 어떤 일이 펼쳐지게? 0이 돼요. 이 0이 돼요. 왜? 이 주어진 식은 1을 기준으로 좌우가 완전 대칭이기 때문에 1 플러스 h를 집어넣은 함수값과 1 마이너스 h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완전히 똑같거든? 그래서 이걸 극한의 의미로 그냥 계산을 해버리면요. 분모는 2h입니다. 근데 분자는 여기서 얘를 빼면 그냥 0이야. 선생님. h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여기다가 걸면요. 0분의 0꼴이네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못 풀어요. 부정형이에요. 아니야. 얘는 뭐냐면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무한소의 개념이지. 하지만 요 놈은 뭐냐면 따경이야. 따경. 0은 0보다 작은 형이 있고 따경이 있고 0보다 큰 형이 있는데 이 새끼 따경이야. 따경. 그럼 분모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어. 하지만 분차가 딱 0이야. 그럼 이 결과는 그냥 무조건 얼마야? 그렇죠. 이 결과는 그냥 0이에요. 그래서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극한의 개념을 써서 답을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 0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존재했던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애 있어. 선생님 이거 존재하네요. 존재하니까 F'1은 0이에요. 이건 뭔 개소리야. F'1은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이 극한 결과는 F'1을 이용하지 않고 순수히 극한만을 이용해서 0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이게 정확한 풀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3단원 미분계수와 도함수, 그러니까 미분의 1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설명했었던 이런 미분 가능성 이야기, 사실은 요건 완전 기초고요. 이 뒤부터는 좀 고난이도, 거의 이제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보면 4점짜리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내신에서 좀 어렵게 미분 가능성을 출제할 때 나오는 어떤 그런 테크닉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좀 공부를 해봤고요.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분계수와 도함수를 완벽하게 익혔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뒤에는 필수 예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좀 더 개념을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느라고 고생했어요.